설치했다. 너냐? 우리 부대엔 최근 패급 신병이 왔다. 이영규 이병! 이게 다 뭐야? 당장 정리해! 에? 싫은데? 네가 해! 중대장에게 대드는 건 기본이고 명령은 안 듣고 사고만 계속 치는 놈이다. 그 신병은 백이 있는지 아무도 못 건드렸고 그때마다 선임인 내가 대신 얼차려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갔다가 불침번을 서던 신병이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 난 이상한 예감에 몰래 그 뒤를 따라갔다. 어? 저건 중대장? 그 순간 중대장이 신병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해버렸다. 헉! 나는 전속력으로 생활관으로 뛰어가 원래부터 자고 있던 척을 했다. 왔다! 자는 척! 자는 척! 너냐? 어립니다. 너냐? 어립니다. 너냐? 아닙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뒤 나는 눈을 슬쩍 떠봤다. 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생각해보면 자는 사람이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자세히 보면 뭐냐? 질문도 대답도 어립니다. 모두 중대장 혼자서 하고 있다. 뭐냐? 그러나 주인공은 아닙니다. 대답해버렸고 그 때문에 들키게 되었다. 방화범.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아들이 있었다. 엄마는 싸움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들의 폭력성이 도를 넘자 꼴보기가 싫어서 집을 나갔다. 그런데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땐 집에 화재가 발생해 있었다. 안돼! 화재 신고로 곧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아들이 안에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소방관들은 집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집안은 심한 불길과 연기가 자욱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은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나왔다. 우리 아들은 어딨어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냥 나와요! 엄마가 울부짖자 소방관들은 다시 불타는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소방관들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무너졌다.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들은 전원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후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붙잡혔는데 엄마는 범인을 보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방화범은 바로 아들이었다. 이 사건은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실화다. 엄마와 다툰 아들은 엄마가 집을 나간 사이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 뒤늦게 돌아온 엄마는 소방관들에게 아들이 집 안에 있다고 말했고 소방관들은 즉시 진입해 수색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디 있냐, 왜 그냥 나오냐는 엄마의 말에 다시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건물이 붕괴되며 6명의 소방관이 사망했다. 이후 아들이 체포되었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끝났다고 한다. 체리씨,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사소한 실수를 할 때 선배인 난 티나지 않게 수습해주곤 한다. 그녀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이다. 체리씨, 커피 드실래요? 커피 못 마셔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철벽녀인 그녀가 체리엔 약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출장 갔다가 보이길래 사왔어요. 그녀는 체리 타르트를 보자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줬다. 잘 먹을게요. 대리님도 같이 드세요. 그럴까요? 분위기 타려는 타이밍에 불청객이 등장했다. 뭐야? 체리씨가 체리를 먹네? 부장님 개그 센스는 역시 그지? 그럼 나도 하나만. 어휴, 아무리 그래도 씨를 저렇게 뱉으면 그쵸? 저럴 바엔 그냥 통째로 먹을래요. 아몬드 맛도 나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나도 그녀를 따라 체리를 통째로 먹었고 그렇게 우린 사이좋게 남김없이 먹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체리 때문에 사망했다고 했다. 네? 저도 먹었는데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체리 씨를 씹으면 청산가리 계열의 독성이 나와 매우 위험하다. 여직원이 아몬드 맛이 난다고 말한 것은 청산가리의 특징이었다. 두 사람 모두 체리를 통째로 먹었지만 주인공만 무사했던 이유는 주인공은 씨를 그대로 삼켰고 여직원은 씨까지 씹어 먹었다는 차이점이다. 체리 씨는 통째로 삼키면 대부분 그대로 배출되지만 씹어 부수는 순간 독이 흡수되어 매우 위험해진다. 실제로 2017년 영국에서 20대 남성이 체리 2개를 씨째 씹어 먹은 뒤 응급실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다. 상속받은 산. 이곳은 천연기념물도 자주 찾아오는 명산이다. 워낙 사계절 내내 경치가 좋다 보니 유명인들도 종종 다녀가는 곳이다. 이 산은 원래 엄마의 소유였지만 이번에 내가 상속받게 됐다. 이 산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곳이야! 엄마는 산에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땅을 파는 것도 반대했었다. 조상대대로 소중히 지켜온 산이라는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곳을 그냥 두는 건 낭비지. 산에 커다란 밭을 만들어 농작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공동묘지를 조성한 다음 사용료를 받아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돈이 되는 방법이 떠올랐다. 적은 초기 비용으로 자연 친화적인 이색 캠핑장을 만드는 거다. 이제부터는 돈 벌기 열렸네. 어?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깊게 안 팠나 보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을 자세히 보면 뒤에 삽을 숨기고 있다. 그는 산을 상속받기 위해 엄마를 삽으로 내리쳐 쓰러뜨린 뒤 그대로 산에 묻었다. 주인공은 이야기 내내 엄마를 땅에 묻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일을 끝내고 산을 내려가려던 순간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자 땅을 깊게 파지 않아 살아나왔다는 걸 깨닫고 이번엔 확실히 숨통을 끊으러 가는 것이다. 1억 버튼. 운과 확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빚이 1억이 됐다. 결국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빚을 갚아보겠다고 열심히 공장도 다니고 배달도 다니며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뭐야 또 빚 독촉인가? 그런데 이상한 문자가 왔다. 딱 봐도 스팸 문자인데 타이밍 봐서 그러다 실수로 링크를 눌러버렸다. 그런데 웬 허접한 창이 떴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을 제외한 누군가 한 명이 랜덤으로 사망합니다. 대신 1억 원이 즉시 입금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네. 내놔라 1억. 비웃으며 클릭하고 넘기려는 찰나에 폰이 울렸다. 이게 진짜라고? 1억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충격도 잠시. 바로 소름이 확 끼쳤다. 그럼 진짜 누가 죽었다는 뜻인데? 멍해졌지만 입금된 돈을 다시 보니 생각이 정리됐다. 그래 뭐 세상엔 사람이 넘쳐나는데 내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나는 딱 2번만 더 누르기로 했다. 그리고 입금 알람은 정확히 왔다. 빚을 전부 갚고도 돈이 2억이나 남았다. 가족에게 한턱 쏘려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으로 사망한 3명은 엄마, 아빠, 동생이었다. 초소의 손님. 나는 이제 막 군대에 들어와 조금 서투른 신병이다. 빼헷? 내가 네 선임이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니 질문을 하라고. 저기 저분은 왜 이리 나이가 많습니까? 아, 저분은 옛날에 영창을 오래 있다 와서 제대가 좀 밀렸대. 예? 얼마나 오래 있었길래? 그리고 저분이 중대장님이야. 실망만 안 시키면 돼. 네! 열심히 해서 간첩도 잡고 나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난 초소 경계 근무를 처음 서게 되었다. 우리 초소는 예전부터 신병은 꼭 귀신을 본다는 괴담이 있으니 조심해. 상남자는 귀신 같은 거 무섭지 않습니다! 군대식 겁주기를 하던 선임은 곧 졸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소를 지켰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군인들 고생하네. 이거 좀 마시라고. 아... 귀신이 아니라 할머니였구나. 할머니가 준 음료수를 감사히 받아들고 마음이 좀 따뜻해졌다. 음료수 캔 뚜껑을 따르는 순간 이현규! 지금 뭐하는 거야? 선임의 고함에 놀란 난 음료수를 다시 보고 경악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실 초소 근무 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그곳에 할머니가 나타날 수 없다. 들고 있던 것은 음료수가 아닌 수류탄이었다. 즉 주인공은 귀신에 울려 수류탄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들고 있던 것이다. 선임이 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콩이야 찾아봐. 우리 오빠는 평소에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개가 된다. 술버릇도 안 좋아서 내가 아끼는 걸 자주 망가뜨린다. 오빠! 그리고 내가 화내면 집안에 숨어버린다. 은신무력화 후각카드 발동! 콩이야 오빠 찾아봐. 우리 집 콩이는 코로 오빠의 냄새를 추적해서 숨어있는 곳을 잘 찾아낸다. 소리가 여기 있었네. 어떤 곳에 숨든 콩이가 찾으면 무조건 찾아낸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또 퍼먹고 온 오빠가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최애의 한정판 앨범을 망가뜨렸다. 안 돼. 다음날 나는 엉망이 되었던 방을 청소했다. 콩이야, 오빠 또 숨었다. 찾아봐. 콩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찾았지만 이번엔 오빠를 찾지 못했다. 못 찾겠어? 다행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녀는 오빠를 죽였다. 방 청소 장면에 락스가 보이는데 이는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콩이가 오빠를 찾지 못하자 다행이라 한 이유는 완벽히 숨겼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골댕이의 습관. 쓰레기장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 우린 갓난아기를 키워서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이름이 골댕이니? 우리 가족은 골댕이를 임보하기로 했다. 임보란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 보호하는 걸 말한다. 골댕이는 성격이 너무 순해서 우리 아기랑도 잘 지냈다. 어머, 쟤 또 땅 파고 있다. 골댕이는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 마음에 드는 걸 자꾸 땅에 묻는 것이다. 장난감, 뼈다귀, 닌텐도까지. 마당이 자꾸 엉망이 되네. 걔의 본능적인 행동이니까 어쩔 수 없지. 며칠 뒤 우리가 올린 글을 보고 골댕이를 평생 키워주겠다는 새 주인이 마침내 나타났다. 짧은 인보였지만 추억이 많이 생겨서 참 아쉬웠다. 내일이지? 새 주인이 데리러 오시는 거. 응, 이제 좀 편해. 슬퍼지겠다. 골댕이는 이런 우리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해맑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기 침대가 비어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골댕이는 마음에 드는 것을 땅에 파묻는 습관이 있다. 아기 침대가 비어있던 이유는 골댕이가 이미 마당에 묻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용한 무당. 아가씨, 내가 손금 봐줄까? 길 가던 여자에게 무당이 갑자기 손금을 봐주겠다고 했다. 여자는 거절했지만 무당은 끈질겼다. 아, 알았어요. 저요. 무당은 여자의 손을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얼씨구나, 치워져! 좋은가요? 수명이 내일까지야! 예? 그리고 무당은 좀 그랬는지 초콜릿을 하나 주고 갔다. 아, 뭐야. 진짜 나 내일 죽나? 그런데 그 무당은 아직 익은 동네 점집으로 들어갔다. 엥? 저기 무당이었어? 그곳은 점이 하나도 안 맞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결혼은 절대 없다고 들은 사람이 미녀와 결혼하고 금전은 망했다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 등 점이 자꾸 틀려서 욕먹는 무당집이었다. 그럼 그렇지. 나보고 뭔 수명이 내일까지래. 여자는 기분은 좀 나빴지만 공짜 초콜릿도 받았으니 그냥 풀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무당은 점이 잘 맞는 용한 무당이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무당은 여자의 수명이 내일까지라는 걸 맞췄다. 무당이 건넸던 초콜릿에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브라질에서 있었던 실화로 경찰은 점쟁이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했다고 한다. 순수한 동심. 우리 집은 오늘도 발칵 뒤집혔다. 내가 요즘 TV에 나오는 걸 자꾸 따라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마법학교 영화를 보더니 완전히 꽂혔다. 윙카드띠용 레비오타 아바다 깼다브라 아바다 깼다브라 이상하다 왜 안 죽디? 아이가 너무 순수해서 영화 속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갔냐? 마법 세계에 간다며 벽을 통과하려고 들거나 마법 물약을 만든다며 난장판을 만들기도 한다. 덕분에 집이 자주 엉망이 돼서 청소하기 힘들다. 아이에게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말해줄까 고민했지만 순수한 동심을 굳이 깨트리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아이는 또 마법학교 영화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틈을 타 집안일을 했다. 그런데 청소를 하려고 보니 빗자루가 없었다. 이상하다. 쓰레받기는 있는데. 거실로 가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이가 보고 있던 영화의 장면을 자세히 보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다. 영화 속 장면을 늘 따라하던 아이는 집에 있던 빗자루로 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일은 2002년 7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로 해리포터를 보고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은 4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